고기도 먹고 달걀도 먹고 단백질 보충제까지 챙기는데 이상하게 예전만큼 힘이 안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계단 한두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약했나 싶을 정도로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고 검진표엔 정상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단백질 흡수율 저하입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먹었느냐보다 얼마나 흡수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먹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흡수하는 몸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단백질이 근육이 되려면 위에서 분해되고 장에서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근육으로 가야 합니다. 이 여정 중 한 단계라도 막히면 아무리 좋은 고기를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듭니다. 50대 이후에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 못합니다. 결국 몸은 그걸 영양소가 아닌 찌꺼기로 인식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마셔도 계란을 매일 먹어도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흡수율이 떨어진 몸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위산뿐만이 아닙니다. 소화 효소의 분비도 함께 줄어듭니다. 단백질은 작은 단위로 쪼개져야 몸속 세포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효소가 부족하면 그 과정이 멈춰버립니다. 결국 몸은 단백질을 이용할 수 없고 남은 건 피로감과 근육 손실뿐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데도 팔에 힘이 없고 다리가 약해지고 몸이 쉽게 처집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단백질 보충제도 챙기고 고기도 매일 먹는데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져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몸은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단백질이 들어오면 이와 장이 그걸 맞이해야 하는데 문이 닫혀 있는 셈이죠. 그래서 흡수율을 높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지나가 버립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면 근육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즉, 스스로를 태워서 버티는 거죠. 그 결과 팔이 가늘어지고 허벅지가 약해지고 걷는 속도까지 느려집니다. 몸의 중심을 지탱하던 근육이 무너지면 자세가 틀어지고 허리 통증이 따라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와 신경도 영향을 받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집니다. 단백질이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백질 흡수율이 낮은 사람은 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기분도 쉽게 가라앉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동시에 마음까지 힘을 잃는 겁니다. 단백질 흡수율 저하는 단순한 소화 문제를 넘어 몸 전체의 노화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고 관절이 약해지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소화되고 흡수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먹는 양이 아니라 흡수되는 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는 몸이라면 아무리 먹어도 근육은 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단백질이 몸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세 가지 조건에 있습니다. 완전 소화, 보조 영양소, 그리고 꾸준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비로소 단백질은 근육으로 자리 잡습니다. 첫 번째 조건, 완전 소화입니다. 단백질은 입에서 삼키는 순간부터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인 위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따뜻한 음식 천천히 씹기, 그리고 지나친 냉음식 피하기.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기본입니다. 위가 따뜻해야 소화 효소가 활발해지고 위산이 제대로 분비됩니다. 찬 음식은 위의 혈류를 줄이고 소화 기능을 억제하죠. 따라서 차가운 단백질 쉐이크를
습관처럼 마시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환경에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보조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들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단백질의 운반을 돕고 근육세포가 그 단백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떠돌다 사라집니다. 비타민 B군은 단백질 대사를 촉진하고 비타민 C는 근육 합성 과정에서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단백질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합이 맞아야 비로소 근육으로 이어지는 회로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꾸준함입니다. 단백질은 하루 먹고 끝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일정하게 공급되어야 몸이 근육을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루 이틀 잘 먹고 그 다음 날 빼먹는다면 몸은 단백질을 일시적 손님으로 인식합니다. 그럼 근육 합성을 멈추죠. 반대로 매일 일정한 양이 들어오면 몸은 그 단백질을 저장하고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꾸준함은 근육의 생명입니다. 운동도 식단도 일정해야 근육이 자리 잡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을 지탱하는 재료가 됩니다. 완전 소화로 들어가고 보조 영양소가 옮겨주며 꾸준함이 그걸 근육으로 굳혀줍니다. 이 과정이 무너지면 단백질은 그냥 음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내면 먹는 단백질이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 이 세 가지를 매일의 식습관 속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따뜻한 음식으로 위를 깨우고 균형 잡힌 영양소로 운반을 돕고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나이 들어도 강한 몸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단백질은 약속을 지키는 영양소입니다. 매일 조금씩 주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 몸은 먹은 만큼이 아니라 지속된 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꾸준함은 근육보다 먼저 만들어야 할 습관입니다. 단백질이 몸속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그걸 목적지까지 운반해 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식품이 바로 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를 그냥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새우는 근육으로 단백질을 실어 나르는 운반 트럭 같은 존재입니다. 새우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 단백질과 산소가 근육까지 원활하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단백질의 흡수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즉, 새우를 먹는다는 건 단백질이 근육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운발로가 뚫리면 그동안 정체돼 있던 단백질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죠. 게다가 새우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소화에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위가 약한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새우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 아스타잔틴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근육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운동 후 피로를 줄이고 근육 손실을 막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새우의 단백질은 분자 구조가 작아 흡수도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특히 저온에서 가볍게 볶거나 찌면 단백질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튀기거나 너무 센 불에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항산화 물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단백질을 원한다면 가볍게 짧게 조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접시의 새우가 단백질 흡수율을 2배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 그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르기닌과 아스타잔틴의 조합은 혈류 개선과 근육 합성에 확인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새우는
단백질을 몸속으로 실어 나르는 운반의 왕이라 불립니다. 새우를 자주 먹는 사람은 단백질 보충제를 덜 의존해도 체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몸이 단백질을 잘 활용하기 때문이죠. 새우를 식단에 넣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에는 삶은 새우를 샐러드에 곁들이고, 점심에는 새우와 달걀을 함께 넣은 덮밥, 저녁에는 새우를 살짝 볶아 브로콜리와 함께 드세요. 이 조합은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황금 비율입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 새우의 효과를 배가시켜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보다 빈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작은 새우 한 줌, 그걸 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 근육을 살리고 피로를 줄이는 비결입니다. 몸은 꾸준한 신호에 반응합니다. 매일 들어오는 단백질과 항산화 물질이 조용히 근육을 복원하고 피로를 덜어주고 다시 움직일 힘을 만들어줍니다. 새우는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근육과 혈관, 그리고 세포를 동시에 관리하는 3중 기능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새우가 당신의 단백질 운반 능력을 바꾸고 몸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단백질을 잘 흡수하는 몸, 그 출발점에 새우가 있습니다. 새우가 단백질을 운반해주는 트럭이라면 렌틸콩은 그 트럭이 실어 나를 연료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가장 완전한 식물성 단백질, 바로 렌틸콩이죠. 이 콩은 단순히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밥보다 강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렌틸콩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보통 식물성 단백질은 한두 가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지만 렌틸콩은 예외입니다. 육류와 달리 지방이 적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나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즉, 근육은 살리고 혈당은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렌틸콩의 또 하나의 강점은 식이섬유입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이건 근육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그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이 방해받습니다. 렌틸콩은 그 흐름을 부드럽게 조절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되고 지방으로 쌓이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 한 가지, 렌틸콩에는 몰리브덴이라는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고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어야 단백질도 깨끗하게 흡수됩니다. 이 해독 작용 덕분에 렌틸콩은 흡수율을 높이는 콩으로 불립니다. 렌틸콩을 먹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밥솥에 한 스푼입니다. 현미밥을 지을 때 렌틸콩을 밥 한 공기 기준으로 한 스푼만 섞어 보세요. 그 한 스푼이 근육의 밀도를 바꾸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식감은 고소하고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단백질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또는 렌틸콩을 삶아 샐러드에 넣거나 수프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식전 수프로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돕습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흡수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렌틸콩은 흔한 재료지만 그 안의 영양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몸속 흡수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근육을 채우고 싶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찾기 전에 밥솥에 렌틸콩을 넣어보세요. 이 한 스푼의 변화가 몸의 에너지 균형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렌틸콩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몸속 흡수 회로를 다시 켜주는 스위치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면 단백질이 몸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 덕분에 하루의 피로가 줄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렌틸콩은 우리 몸에 회복의 여유를 줍니다.
너무 자극적이지도 무겁지도 않은 단백질. 그 균형 잡힌 에너지가 나이든 몸에 필요한 진짜 영양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건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흡수율을 높이고 회복을 돕는 이런 음식이 나이 들어서도 강하게 사는 비결이 됩니다.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의 마지막 퍼즐은 염증입니다. 흡수율이 아무리 좋아도 몸속에 염증이 남아있다면 단백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염증은 근육 합성을 방해하고 세포의 신호 전달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단백질만큼 중요한 게 바로 항염식품입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차조기씨 가루입니다. 한때 들깨보다 더 좋은 씨앗으로 불리며 건강식품계의 숨은 보석이 되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통씨가 아니라 가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씨는 껍질이 단단해 대부분 몸 밖으로 그대로 배출됩니다. 즉 흡수되지 않습니다. 반면 곱게 간 가루형은 체내에서 바로 오메가3가 활성화되어 흡수됩니다. 이 차이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차조기씨 가루의 핵심은 식물성 오메가3 ALA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단백질이 근육까지 더 잘 전달되죠. 즉 오메가3는 근육의 도로 청소부입니다. 길이 깨끗해야 단백질이 제대로 운반됩니다. 또한 차조기씨에는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근육은 지켜도 뇌가 지치면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차조기씨는 몸과 뇌를 함께 지키는 식품이라 부릅니다. 단백질이 몸의 기초를 만들고 오메가3가 그 기초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차조기씨 가루를 한 스푼 섞어 마셔보세요. 그 한 잔이 위를 따뜻하게 하고 흡수율을 끌어올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차가운 물이나 요거트보다는 따뜻한 음료에 섞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하지만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온도에서는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차조기씨 가루를 먹은 직후 커피나 홍차를 마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커피 속 탄닌이 철분과 오메가3의 흡수를 막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드실 때는 가루 라떼를 마신 후 커피는 최소 30분 뒤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시간 차이가 흡수율의 성패를 가릅니다. 차조기씨는 하루에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매일 일정하게 섭취하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결국 단백질이 잘 흡수되고 근육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만 챙기면 안 됩니다. 근육은 지켜도 뇌를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단백질과 오메가3,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다녀야 합니다. 몸이 젊어지면 마음도 따라 젊어지고 기억이 또렷해지면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회복입니다. 차조기씨 가루 한 스푼, 그게 근육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단백질이 몸을 만들고 차조기씨가 그 몸을 지켜주는 것, 이 조화가 바로 나이 들어도 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몸의 흡수율을 살리려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함께 먹는 상대에 따라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단백질 시너지 조합 3가지입니다. 이건 연구실이 아니라 식탁에서 완성된 과학입니다. 첫 번째 조합, 새우 브로콜리.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미네랄의 흡수율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그 비밀은 브로콜리 속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켜 근육 합성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새우의 지방 성분을 완화시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위에서 편안하게 소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새우를 드실 땐 반찬으로 브로콜리를 꼭 곁들이세요. 볶음, 찜, 샐러드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단백질 흡수 효율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조합, 렌틸콩 현미. 이건 식물성 단백질의 황금 공식입니다. 렌틸콩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거의 없지만 단 하나,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현미에는 이 메티오닌이 풍부합니다. 즉, 둘이 만나면 단백질의 빈칸을 서로 채워주는 겁니다. 완전 단백질의 구성이 완성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현미의 복합 탄수화물은 렌틸콩의 단백질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이 조합은 식사 후 피로감이 줄고 근육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밥을 지을 때 현미와 렌틸콩을 11 비율로 섞어보세요. 한 공기만 먹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조합, 차조기씨 가루 우유 또는 요거트. 지용성 오메가3를 흡수하려면 기름기가 약간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유나 요거트가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차조기씨 가루에 오메가3, ALA가 우유 속 지방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게다가 유제품 속 칼슘이 근육 수축과 회복을 돕기 때문에 이 조합은 뼈와 근육을 함께 강화시킵니다. 하루 아침 미지근한 우유 한 잔에 차조기씨 가루 한 스푼을 섞는 것.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근육 흡수율을 올리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하루 세 끼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아침엔 차조기 라떼, 점심엔 현미렌틸콩 밥, 저녁엔 새우와 브로콜리. 이건 특별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식단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고 그 꾸준함이 근육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 쉽게 정리하면 하나의 공식으로 남습니다. 운반의 왕 새우 흡수의 열쇠 렌틸콩 염증의 방패 차조기. 여기에 브로콜리, 현미, 우유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완성됩니다. 단백질이 몸속에서 머물고 근육이 다시 채워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건 보충제보다 훨씬 간단하고 몸이 더 잘 알아듣는 방식입니다. 음식끼리의 조화가 몸속 흡수 회로를 켜주는 진짜 건강의 비밀입니다. 이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단백질을 더 먹지 않아도 근육이 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백질이 제 길을 찾기 때문이죠. 좋은 조합이 있듯이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이 몇 가지 습관 하나로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이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새우 튀기기입니다. 새우는 단백질의 운반 트럭이지만 기름 속에 푹 담그는 순간 그 트럭은 길을 잃습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새우의 단백질 구조가 변하고 가장 중요한 항산화 성분 아스타잔틴이 파괴됩니다. 그 대신 생기는 건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일으키며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즉, 새우의 장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새우는 센 불에 튀기기보다 저온에서 살짝 굽거나 찌거나 기름을 최소화한 볶음으로 드셔야 합니다. 한 번의 조리 차이가 흡수율의 운명을 바꿉니다. 두 번째, 렌틸콩 달조림입니다. 콩은 단백질의 보석이지만 설탕과 간장을 듬뿍 넣어 조리하는 순간 혈당 폭탄으로 변합니다. 달조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야 하는 인슐린이 혈당 조절에 몰두하느라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렌틸콩은 단맛 없이 그 본래의 고소한 맛으로 드세요. 삶거나 샐러드에 섞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설탕 한 스푼이 단백질 한 접시를 망친다는 것, 이건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차조기 가루 먹고 커피 마시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습관이지만 흡수율에 치명적입니다. 커피 속 탄닌은 철분과 오메가3 지방산의 결합을 막습니다. 결국 차조기 가루 속 핵심 영양소들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차조기 라떼를 마신 뒤엔 최소한 30분은 커피를 피하세요. 그 30분이 오메가3의 흡수율을 결정합니다. 차조기의 진짜 효능은 시간을 지키는 습관 속에서만 발휘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단백질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3대 금기 조합입니다. 튀긴 새우, 달게 졸인 렌틸콩, 그리고 차조기 가루 후 커피. 이 세 가지만 피하면 단백질이 몸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근육이 줄지 않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이유는 결국 이런 작은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은 더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건강은 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걸 찾기 전에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단백질 흡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금기 조합을 기억해 두세요. 이것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근육은 점점 탄탄해지고 몸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 한 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이 쌓여 근육의 방향을 바꾸고 몸의 시간을 되돌립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단백질을 흡수하는 몸으로 바꾸려면 직접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4일 플랜은 단순한 식단이 아닙니다. 몸속의 흡수 시스템을 다시 켜는 리셋 프로그램입니다. 첫 7일은 이름 그대로 몸의 리셋 주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소화계를 복원하고 몸속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 근육 합성 주간이 성공합니다. 즉 14일 플랜의 절반은 몸을 다시 단백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침엔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차조기 가루 한 스푼. 이건 하루의 문을 여는 첫 신호입니다. 위장을 부드럽게 데우고 혈류를 깨워 흡수력을 높여줍니다.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온도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따뜻함이 위를 편안하게 열어줍니다. 이때 커피는 잠시 미뤄두세요. 커피 대신 물 한 컵을 더 마셔주면 흡수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점심엔 현미와 렌틸콩 11밥. 이 조합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노폐물을 배출하고 흡수 효소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현미밥의 고소한 향과 렌틸콩의 담백한 단맛이 입안에서 은근히 어우러집니다. 몸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건 흡수할 만하다. 단백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저녁은 새우와 계란 중심의 저온 단백질 식단으로 마무리하세요. 기름에 튀기지 말고 살짝 데치거나 약불에 볶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 브로콜리나 아스파라거스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새우의 아르기닌이 혈관을 열고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하루 동안 물은 1.5리터 이상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단백질 운반의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충분히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이건 근육을 위한 물이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의식 하나가 몸의 반응을 바꿉니다. 이 리셋 주간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소화계 복원, 염증 진정.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3일째부터 복부 팽만이 줄고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5일째는 식사 후 피로감이 덜하고 잠이 깊어집니다. 7일이 지나면 몸이 흡수할 준비가 된 상태로 바뀝니다. 이 시기에는 과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이 좋습니다.
특히 식후 20분 걷기는 단백질 흡수 신호를 활성화합니다. 근육에 혈류가 몰리면서 섭취한 단백질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죠. 음식, 수분, 움직임.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리셋 주간의 효과가 완성됩니다. 처음 7일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위가 깨어나고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백질이 새롭게 흡수될 공간이 열립니다. 근육을 키우는 건 그 다음 일입니다. 지금은 그 근육이 자랄 땅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몸이 충분히 준비됐다면 이제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켤 시간입니다. 둘째 주, 이름하여 근육 합성 총공격 주간. 앞선 7일 동안 소화계가 정비되었다면 이제 들어오는 단백질은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이 시기에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엔 차조기죽과 닭가슴살 죽은 따뜻하게 장을 깨워주고 차조기 가루에 오메가3가 밤새 쌓인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여기에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 넣으면 흡수율이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단백질이 아침부터 근육으로 바로 연결되는 느낌. 그게 이 조합의 핵심입니다. 점심엔 렌틸콩 샐러드나 렌틸 수프를 추천합니다. 렌틸콩의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시키며 오후의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 1개 또는 견과류 한 줌을 더해보세요. 단백질과 건강지방이 만나 근육의 회복과 성장 신호를 동시에 켭니다. 저녁엔 새우 순두부찌개 혹은 새우전. 순두부의 부드러운 단백질과 새우의 아르기닌이 만나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매운 양념보다는 담백한 간장 베이스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위산 분비를 흐트러뜨리니까요. 식사 후엔 반드시 20분 걷기.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육으로 단백질을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걸음마다 혈류가 근육으로 향하고 섭취한 단백질이 그 흐름을 타고 들어갑니다. 둘째 주가 시작되고 5일째,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편하고 식후에 졸리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1일째쯤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무릎이 덜 흔들리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건 근육 합성의 신호입니다. 몸이 단백질을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4일째, 드디어 피로감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처럼 몸이 뻐근하지 않습니다. 소화가 부드럽고 식사 후 포만감이 편안합니다. 이 시점이 바로 흡수율이 회복된 몸의 상태입니다. 단백질이 버려지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기 시작한 거죠. 이 14일 동안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가끔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꾸준함과 방향성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물과 단백질 그리고 움직임을 잊지 않는 것. 그 리듬이 근육의 생명입니다. 몸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14일 동안 몸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회복을 선택한다. 그 마음이 위를 움직이고 장이 반응하고 근육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단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다시 젊어지는 과정입니다. 2주가 지나면 눈으로 보는 변화보다 더 큰 게 남습니다. 내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건 어떤 보충제도 줄 수 없는 감각입니다. 흡수율이 돌아오면 근육이, 기분이, 그리고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14일 동안 여러분은 몸의 시계를 되돌렸습니다. 소화계가 깨어났고 단백질이 흡수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육은 다시 힘을 찾기 시작했고 몸의 피로는 가볍게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단백질이 몸에 머물고 근육이 되려면 이제부터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14일은 몸을 바꾸는 시간이라기보다 습관을 만드는 준비 기간입니다.
이제 만들어진 루틴을 일상 속에 녹여내세요. 매일 아침 한 스푼의 차조기 라떼, 점심엔 렌틸콩과 현미 한 공기, 저녁엔 새우 한 줌과 채소 한 접시. 이 단순한 세 가지가 근육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일상의 약속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작은 반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나는 매일 단백질을 흡수하고 있다. 나는 회복 중이다. 그 신호가 매일 반복될 때 근육은 다시 단단해지고 몸은 나이를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늘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답을 실행할 시간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이번 14일이 그 시간을 다시 찾아준 겁니다. 몸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이제 꾸준함이 그 변화를 굳혀줄 차례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근육은 단백질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힘, 꾸준한 의지,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진짜 강한 몸이 완성됩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강해지고 있다. 그 한마디가 몸의 방향을 정합니다. 근육은 그 믿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게 아니라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나를 관리해야 하는지 몸이 다시 가르쳐주는 시기입니다. 그걸 알아차린 순간부터 건강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줌의 새우, 한 스푼의 렌틸콩, 한 잔의 차조기 라떼.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몸을 그리고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임의 근원이 아니라 삶을 붙잡는 의지의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 힘을 다시 세워야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당당히 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4일 동안의 식단과 실천표를 다운로드해 두세요. 눈으로 보며 체크하는 습관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하루하루의 체크리스트가 곧 여러분의 근육 이력서가 됩니다. 몸이 변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힘이 생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의 속도도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강하게, 유연하게, 그리고 꾸준히 살아가는 힘.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젊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제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근육은 여러분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